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자, 함께하는 사회문화 우리 고3 설명회 제가 잠깐 여러분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일단은 오늘 설명이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 일단은 제 소개 잠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출제 경향 한번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1등급 학습 방법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제 컬이랑 그냥 관리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제 소개 간단하게 하면 자, 저는 현재 메카학원, 배치세움학원, 그 다음에 S1 사탐학원, 그 다음 뭐 다원교육에서 우리 고3 사회문화를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타이드 온라인도 찍어가지고 일단 근데 요즘은 인강을 찍진 않아요. 근데 대신 이제 학생들한테 보충 영상이나 이런 거 줄 때 제가 인강하고 똑같이 촬영을 해서 보통 주거든요. 그래갖고 아마 학생들이 나중에 보충 영상이나 이런 거 볼 때도 아마 큰 부담이 없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뭐 대치, 뭐 세진사탐 이런 데 있었고 뭐 학교에도 잠깐 있었기 때문에 뭐 중등교사, 2급 정교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그냥 간단한 제 사진입니다. 자, 그래갖고 일단은 저와 관련된 거 이 정도까지 한번 소개하고 자, 최근에 이제 사회문화 우리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거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갖고 요즘에 이제 사회문화 출제하는 걸 딱 보잖아요. 그러면 기출문제 분석이 거의 기본이에요. 알았죠? 그래갖고 저는 이제 사회문화만 수업을 하기 때문에 6월 모의고사나 9월 모의고사나 수능이 치러지면 그 한 모의고사 20문제 갖고 제가 보통 8시간을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분석을 많이 하면 할수록 보이는 것들이 좀 있어요. 알았죠? 그래갖고 제가 항상 매년 기출문제에 대한 걸 정확히 분석하면서 교재에 다 넣거든요. 근데 수능 문제 경향을 항상 보면 6월하고 9월 문제 평가 문제 내용 요소만 제대로 분석하더라도 제가 보통 수능 19문제는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동안의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면 6월에 나왔던 내용하고 그 다음에 9월에 나왔던 내용이 이렇게 겹치잖아요. 그럼 그게 보통 수능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갖고 보통 제가 19문제를 딱 그렇게 뽑아내요. 그리고 이제 한 문제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인데 아마 그것도 조금 더 분석을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뜬금없는 문제가 가끔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6월하고 9월 문제에 대한 내용 요소에 대한 게 수능에 반영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수업을 하면서 그 내용 요소에 대한 걸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문화 전체 내용 중에서 한 70% 정도는 아마 수능에 나오고 30%는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나중에 이제 학생들하고 공부할 때 이거는 100%다. 그래도 이건 한 50%다. 이건 30%다. 이 정도까지 나눠주면 애들이 조금 공부할 때 집중을 어디 해야 되는지 보다 쉽게 이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해당되는 거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제가 6월하고 9월 문제에 대한 겹치면 수능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표적 예시문 중에 하나가 관료제 탈관료제 문제가 요즘 매년 나와요. 근데 6월 문제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여기에 보면 다음 자료 중 옳은 것, 그래서 관료제 탈관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6월만 딱 나오면 수능에 안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이 만약 9월에도 출제가 돼요. 9월에도 똑같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때는 제가 애들한테 마지막 파이널 때는 무조건 강조해요. 이건 수능 100%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제가 20문제, 30문제, 40문제까지도 연습시키거든요. 그러면 웬만한 기본적인 인지 능력만 있으면 학생들은 다 맞춰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수능 문제는 똑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보통 보면 이런 문제를 우리 딱 20개만 유추해갖고 그거를 한 600문제, 700문제 정도 연습하면 제가 봤을 때 사회문화는 쉽게 1등급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기출 변형에 대한 걸 학습하는 게 필수고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주관식으로 변형해서 좀 연습을 시켜요. 그래갖고 일단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기출됐던 문제를 저는 다 주관식으로 만들거든요. 그래갖고 일단은 요거 나오는 문제에 대한 걸 객관식으로 풀면 애들이 그냥 정답 1번이네 그리고 끝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1번이 답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번, 3번, 4번, 5번이 왜 틀렸고 그거에 옳은 지문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연습시키려고 이게 이런 식으로 주관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만드는 것들을 계속 연습시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자, 제가 직접 만듭니다.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5년치 기출 변형하고 EBS 변형 문제까지 제가 보통 만들어서 학생들하고 수업 중에 계속 연습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해당되는 거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뭐 사회문화 등급컷 최근에 나온 거 보면 뭐 수능 같은 경우는 뭐 46, 43, 40 이렇게 나왔고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얼마 전에 봤던 우리 6월 모의고사를 보면 문제가 조금 쉽게 났어요. 그래갖고 48, 45, 41, 뭐 이제 40까지도 내려가기도 했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6월 문제가 조금 쉽게 나오면 그 다음에 9월은 약간 어렵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수능 난이도 같은 경우 사회문화가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계산 문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산 문제 때문에 등급이 약간 더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수가.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거 됐고,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학습 방법은 자, 평가원하고 교육청 제시문을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평가원에 나오는 선지들이 보통 이제 6월하고 9월하고 수능 문제 출제한 사람 거의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지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학생들이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도표 통계가 아마 가장 크게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보통 도표 통계는 한 3년치 기출 문제에 대한 것만 완벽하게 풀면 웬만한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이제 도표 통계 문제를 항상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똑같아요. 6월하고 9월 문제를 딱 비교해 보면 나중에 특이한 계산법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게 보통 수능 문제 많이 반영이 돼요. 알았죠? 그리고 나중에 6월하고 9월 문제 중에 분석을 하면 6월 문제는 제가 이제 분석을 딱 해보니까 기존의 기출 내용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근데 아마 9월 문제에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그게 아마 수능 문제에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기존에 나왔던 거에서 약간 변형돼서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표 통계가 보통 3문제 정도 나오는데 제가 뭐 한 1년에 한 도표 통계 수업을 한 30번 정도 수업을 해요. 그래갖고 1년에 한 번 정도 수업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교재도 되게 얇아요. 간단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30번 정도 수업을 하기 때문에 교재를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잘하는 애부터 가장 못하는 애까지 수업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내 아이가 만약 수업을 못한다 그래도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알 때까지 4번이나 5번 계속 연습을 시킬 겁니다. 알았죠? 그래갖고 가장 문제가 되는 도표 통계도 제가 수업 중에 좀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서 통계 유형 하나 볼게요. 그래서 6월에 기존에 나왔던 유형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러면 저는 이제 수능에서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9월까지 한번 지켜보자. 9월에 새로운 유형이 나오면 그게 수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9월 문제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푸는 새로운 형태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게 9월에 출제가 됐을 때 제가 애들한테 정말 많이 강조했어요. 와, 이걸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거니까 이에 맞춰서 준비를 하자. 막 그랬는데 마지막에 수능 문제를 보니까 역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푸는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수능에 이렇게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연도 6월까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푸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당되는 것들이 우리 정리가 된다는 거 확인해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볼게요. 자, 그래서 수능 특강하고도 연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앞에 건 이제 계층 도표라 그래갖고 해당되는 거고, 이거는 사회복지 통계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화면이 약간 흐리긴 한데 A, B, 남자, 여자, 가나 이렇게 갖고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 수능 특강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게 나중에 평가원은 또 어떻게 나왔었냐면 평가원도 똑같아요. A, B, 남자, 여자, 가, 나. 근데 다가 추가됐을 뿐이죠. 근데 계산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런 걸로 막 연습을 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수능도 이렇게 나올 거야 이랬는데 실제로 수능도 이제 비슷한 형태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말만 바뀐 거예요. 가, 나, 남자, 여자가 A, B 뭐 이런 식으로 바뀐 거죠. 그래갖고 여기에 보면 A, B 중복수급자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중복수급자에 대한 표현은 9월 문제에 언급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언급된 내용이 새로운 수능의 수능 문제에서 새로운 유형을 반영된다. 그래갖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들 이거예요. 도표 통계 문제가 가장 어렵지만 6월하고 9월 문제 중에서 만약 새로운 계산법이 나오면 그게 수능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기존의 기출 문제를 변형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까지 한번 보고 그 다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랑 수업했던 이제 학생인데 예체능하는 학생이에요. 그래갖고 5월달인가 작년에 5월달인가 저한테 왔었는데 제가 도표 통계를 한 4번 정도 연습시켰어요. 그러니까 5월달에 와서 저희 특강 듣고 그 다음에 7월달에 와서 수업 듣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개인 수업도 하고 그 다음에 걔 우리 어떠냐면 뭐 추석 특강 듣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애가 우리 개념뿐만 아니라 도표에 대한 것도 자신감이 많이 붙었더라고요. 그래갖고 정말 계산이 힘들어하는 아이인데 제가 4번 그냥 계속 연습시키니까 도표에 대한 문제까지도 거의 다 맞추고 개념까지 맞히니까 하나 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예체능 학생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계산 못한다고 학생들한테 절대 뭐라고 안 해요. 왜냐면 첫 번째 했을 때 모르면 두 번째 풀면 되고 두 번째 모르면 세 번째 풀면 되고 아니면 4번까지 풀면 된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5번까지 연습시킨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학만 할 줄 알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답변을 하나 주고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보고 제 커리에 대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래갖고 일단은 우리 핵심 정리랑 문제풀이가 이제 같이 지속이 돼요. 그래갖고 이제 개강을 했을 때 보통 7회나 8회 차로 이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갖고 아마 개념에 대한 것도 다르고 그냥 문제풀이까지 같이 진행된다는 거. 그래갖고 제가 봤을 때 문제만 풀거나 그러면 애들이 정리가 안 되는 애들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냐면 6월하고 9월 문제 겹치는 거 수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월의 수능 문제에 대해서 평가원에서 얘기했던 개념 요소에 대한 거랑 조금 더 부가해서 개념에 대한 거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개념이 안 된 학생들도 와서 여기서 개념 정리를 하면 아마 충분히 도움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어떠냐면 안 나온 개념은 조금 제끼고 어떠냐면 100% 나오는 개념만 연습을 해도 사임날 1등을 만드는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제풀이까지 같이 진행되고 일단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7, 8회로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9월 모의고사 치르고 나서는 파이널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갖고 만약 파이널까지 넣으면 제가 이제 그 해당된 컬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 작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 정도까지만 넣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계획 과정은 파이널 모의고사반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도표 통계 특강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도표 통계에 대한 것도 여름에 낮 시간에 4회 정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계층 도표, 사회복지 통계, 인구 통계, 그 다음에 뭐 기타 통계까지. 그래갖고 요즘은 도표 통계에 대한 게 우리 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갖고 일단은 계층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사회복지랑 인구 쪽에서 어떠냐면 조금 어려워할 거예요. 근데 이 문제도 제가 가장 기초적인 문제부터 가장 어려운 문제까지 같이 다뤄가면서 할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갖고 가끔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왜냐면 계산 정말 못하는 애들도 오긴 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만회하다 수업을 하면서 이제 제가 힌트를 주면서 애들한테 이제 채워나가면서 이제 계속 이제 하는 형태의 수업을 하는데 잘하는 애들이 다 내비둬요. 근데 이제 못하거나 좀 부족한 아이들 가면 제가 옆에 가서 직접 계산을 해줘요. 그래갖고 보통 이제 저는 도표 통계 수업을 하더라도 너무 많은 학생들을 놓고 수업하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많은 학생들을 놓고 수업을 하면 제가 쓱 봤을 때 계산을 못한 애들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한테 옆에 가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 학생은 한 20분 정도 듣다가 내가 에이 몰라 그러면서 애가 딴짓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계산을 못하더라도 제가 옆에 가서 직접 힌트를 주고 그 다음에 계산 풀이 과정을 도움을 주면 누구나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도표에 대한 것도 제가 그 정도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볼게요. 자, 그래서 강의 특징은 이해를 통해 정리하는 수업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뭐 암기해라 이거보다 그냥 최대한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EBS 분석지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연계 교재도 제가 완벽하게 정리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1일 테스트를 봐가지고 제가 완벽하게 좀 정리하기 좀 합니다. 그래갖고 정말 못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엄마들한테 이제 문자를 가는 경우도 있는데 테스트는 웬만한 학생들 다 통과하기 때문에 제가 좀 수업 그 관심을 갖게 하니까 그거는 아마 이 정도까지 과정이 진행된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모든 수업 PPT로 되어 있어요. 알았죠? 그래갖고 이게 학생들이 판서를 하다 보면 물론 판서도 하긴 하지만 판서만 너무 하다 보면 애들이 중요한 내용에 대한 거를 글씨가 안 보이면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모든 내용 PPT로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PPT로 만들어 수업하는 게 어머니들 수업 준비가 더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판서를 하면 막 이렇게 대충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PPT로 하면 모든 내용에 대한 걸 완벽하게 적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수업하는 걸 되게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소수 정일 수업으로 이제 밀착 관련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많은 학생들을 한 반에 넣지 말라고 얘기해요, 학원에.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대형 수업 들으면 뭐 250명, 200명짜리 이렇게 수업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수업을 들으면 차라리 인간관계 나올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 근데 왜 그러냐면 선생님하고 직접적으로 피드백도 하고 그 다음에 질문도 받고 그 다음에 하려면 적정 인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한 반에 인원을 그렇게 많이 넣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아마 부족한 학생이 있거나 조금 우리 개념이 조금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옆에 직접 가서 제가 또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그리고 학생들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인원 갖고 수업하다 보면 제가 학생들 이름을 다 기억해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피드백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질문도 보다 더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수백 개의 질문들을 다 받아주는 강사.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학생들이 어쩔 때는 이제 나중에 뭐 여름이랑 수능 다가오면 이게 막 질문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애들한테 그러거든요. 어느 거든 질문도 상관없다. 계산 문제도 좋고. 그리고 이제 그 질문에 대한 거는 저는 조교가 답변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답변 줍니다. 왜 그러냐면 조교한테 답변을 맡겼더니 얘가 이상한 답변을 줘요. 그러면 그 학생 같은 경우는 그 한 문제 때문에 5개념을 갖게 되면 등급이 달라져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학생이 대학을 잘못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어떠냐면 모든 질문은 제가 받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 표현을 썼냐면 제가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야 그래도 선생님 여러 개 질문해도 받아줄 것처럼 생기지 않았냐니까 애들이 다 끄덕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막 이제 수업을 좀 재밌게 하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냥 부담 없이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오히려 저도 또 그게 더 좋고 그러니까 사소한 것도 제가 질문을 다 받아준다. 참고로 수업 질문을 제일 많이 한 학생 같은 경우는 500개까지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왜 그랬냐면 외국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용어를 좀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용어를 풀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500개까지 질문이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찌됐든 뭐 수업 재밌게 하고 대학도 원하는 데 갔으니까 그걸로도 제가 힘들었지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떠냐면 자, 도표 통계 수업은 대치동에서 제가 제일 많이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1년에 한 30번 정도 수업을 하거든요. 많이 할 때는 35번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 출강하는 학원에서 뭐 특강도 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겨울에도 하고 하루 특강하고 그 다음에 추석 특강하고 그 다음에 수능 전날 특강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한 30번 정도 넘게 수업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두 번 수업하는 사람하고 30번 수업하는 사람을 딱 보면 이게 문제 보는 방향이나 관점이 좀 달라요. 그래갖고 저도 항상 30번 정도 막 수업하다 보니까 아, 이 문제를 이렇게 하면 보다 더 쉽게 풀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문제는 그 전년도 뭐와 연결이 됐다. 아니면 3년 전에 뭐와 연결이 됐다. 이것까지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예전에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된 건데 이렇게 돼서 바뀐 거니까 그 다음 건 어떤 식으로 바뀔 거다. 이걸 학생이 예측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이라도 애들이 또 도표를 뭐 친구를 또 이제 소개시켜 주거나 아니면 이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수업을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관리 방안은 자, 한 10분만 일찍 보내주세요, 어머니. 그러면 10분 일찍 보내주면 그 전주에 공부한 걸 제가 간단하게 테스트를 한번 봅니다. 자, 그 다음에 10분 후에는 그날 배운 내용을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테스트 봤던 거를 또 과제로 한번 내줘요. 그래서 최소한 그 내용을 2번 이상 반복할 수 있게끔 제가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매일차 과제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단원별 문제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공이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매차 과제를 부과하는데 학생들이 모든 과목이 숙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쩔 때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딱 이 얘기를 해요. 1회차는 못하지. 어쩔 땐 못하면 2회차 때는 무조건 해야 된다. 만에 하나 시간이 없어 못할 것 같으면 홀수번이라도 하라고. 알았죠? 그래갖고 왜냐면 실제로 이제 홀수번이라도 문제를 풀면서 이제 전체 내용 확인하면 아무래도 이제 전체 내용 이용하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최대한 학생들이 숙제를 다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좀 꼼꼼하게 검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석을 하면 제가 이제 현장 강의 파일을 제공해줘요. 그래갖고 일단 강의를 촬영한 다음에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유튜브 링크를 보내주거든요. 그럼 애들이 유튜브를 딱 클릭한 다음에 그걸 보면 바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또 인강도 찍었기 때문에 어떠냐면 우리 그 강의에 있어서도 어떠냐면 딱 이게 인강 보는 것처럼 촬영을 해요. 그래갖고 학생들이 보다 좀 편리하게끔 볼 수 있도록 제가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결석할 뿐만 아니라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학생들이 요청하면 언제든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그래서 카톡이나 아니면 문자로 제가 질문 많이 받는데 이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학생한테 그냥 사진 찍어 선생님한테 뭐 궁금한지 질문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답변을 줍니다. 근데 한 가지는 이렇게 제가 카톡으로 답변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질문에 대한 거 궁금한 게 뭔지를 꼭 적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사진 찍어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렇게 하면 제가 그거에 대한 건 뭐가 궁금한지 다시 물어봐요. 근데 이겁니다. 왜냐하면 질문하기 위해서는 그 궁금한 내용이 뭔지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카톡으로 치는 과정에서 머릿속에 다시 한번 생각하거든요. 그러다가 학생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때는 카톡으로 10개를 질문했다가 자기가 치면서 어떠냐면 그 내용이 이해가 됐는지 8개 정도는 선생님 다 이해됐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자기 머릿속에 정리된 내용은
절대 나중에 문제는 틀리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갖고 제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언제든 12시 반까지 항상 받아주니까 언제든 질문하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항상 하고 싶은 말이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목표 없이 오지 말고 결과 없이 가지 말자. 그러니까 일단 사회문화 만점하고 1등을 맞으려고 목표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결과를 가져가야 되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딱 그 두 가지만 지키라고 얘기해요. 뭐가 있냐면 그 결과를 가져가는 방법은 자, 수업 시간에 늦지 말고 숙제만 다 해와라.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늦지 않는다고 하는 건 어떠냐면 실제로 성실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과제까지 다 외운다고 하는 거는 그 수업 내용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만 제대로 되면 이게 저는 무조건 대학을 간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저한테 사회문화에서 어떠냐면 수업 시간 지키고 숙제 다 외우면 그 학생은 되게 성실한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과목을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성적이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학을 한 방에 못 가는 경우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도 항상 숙제랑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떠냐면 수업 시간 늦지만 마라. 그리고 일주일에 내 수업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과제 2시간만 하면 사회문화 1등 나오니까 나머지 시간 다른 과목 공부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사회문화만 1등을 맞았다고 우리 대학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떠냐면 다른 과목도 받쳐줘야지 대학을 가요. 그리고 제가 매년 수업하다 보면 저는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갖고 이제 사회문화 1등을 마치거든요. 근데 애들이 지나가다가 재수한 애를 또 봐요. 그래갖고 왜 재수생이 이렇게 그럼 선생님 수학 망쳤어요, 영어 망쳤어요, 국어 망쳤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은 사회문화에 대한 거는 제가 어떻게든 1등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나머지 시간에는 무조건 다른 과목 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만약 사회문화 보내주시면 학생 한 명 한 명 제가 모르는 거 받아주면서 질문도 받아주고 그 다음에 관리도 해주고 이러면서 제가 학생들 1등 넘어서 만점까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설명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머니 나머지 개별적인 만에 하나 이제 시간표나 이런 것들을 학원에 문의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제 학원 데스크에 제 전화번호 물어봐서 저한테 개별 문자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고3 설명의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감사합니다.